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멜파스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 진위와 주권 거래 정지, 긴급 전망은? 기업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2월 벤처 기업으로 설립,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분기 현재 연결 대상 종속법인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터치스크린 모듈 그리고 터치키 모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터치 컨트롤러 IC, 무선 고속 충전 IC로 구분됩니다. 정전 용량의 지문인식 기술 기반으로 터치 센싱에 대한 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 포지션 전체가 터치 센서 부분의 100%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FPCB 부분에 현재 매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 7월에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된 이력이 있었죠. 중국 기업인 연창 전자과학이 유한공사회 특수관계인이 21.3%의 지분을 보유한 바 있었습니다. 실적입니다. 연간 실적입니다. 지난 연결 기준 매출액 502억, 전년 대비 33.9%가 감소했고 영업이익 12억 기록하면서 69.7%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당기 순손실 124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100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2.2%가 급감했고 영업손실 3억 그리고 당기 순손실 87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하거나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 누계 기준입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최대 주주의 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된 이력이 있었죠. 최대 주주 변경 이 기대감이 단기에 좀 부각된 바 있었는데요. 전 최대 주주인 연창 전자과학이 유한공사의 경영권 매각 계약 체결이 완료됐고 이후에 주식회사 밀탑이 새로운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면서 중국 기업에서 국내 기업으로 경영권 이전에 따른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부각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대 주주 밀탑 현재 보유 주식 전부가 전량 반대 매매가 되면서 지분율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최대 주주 밀탑의 지배력은 모두 상실됐고 설상가상으로 경영권 분쟁까지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 아주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거의 멜파스도 자한바이오급의 이 리스크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기업 UBC와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을 했다. 언론을 통해서만 발표를 했는데 공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영기업과 자원개발을 통해서 판매하고 그런데 이후에 과거에 한 10년, 15년 전 이전에 자원개발 관련 테마가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프로젝트 대부분이 실패했다. 즉 재료로서의 활용만 됐다. 주가만 올랐죠. 마지막입니다. 인수 이후에 비이상적 행보, 비상장 법인 GLS 인수 추진 보도가 있었는데 자, 이 역시 좀 찌라시였을까요? GLS는 자산이 무려 33억, 부채 18억, 자본 15억인데 매출액도 6억 6천에 불과한 이 회사를 200억 원에 인수하겠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산 총계 33억도요. 대부분이 무형자산이다. 지금 멜파스는 최대 주주인 밀탑의 변경 이후에 보유 지분도 모두 전량 반대 매매 됐는데 콩고랑 자원개발 하겠다. 그리고 GLS의 인수 추진하겠다. 돈이 있어야 하죠. 자, 중요한 부분은 유상증자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대 주주 경영권 양수도가 LBO 즉 빚을 내서 인수를 했고 자금을 치렀는데 결국에 이마저도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보유 지분마저 모두 반대 매매됐고 경영권만 변경됐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진으로만 구성이 됐지만 종국적으로는 지배력이 모두 상실된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 중대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공시네요. 아마 파산 신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직 파산 신청 없고 자 차근차근 볼게요.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좀 발표했는데 기존의 최대 주주가 중국계 회사인 연창전기에서 주식회사 밀탑으로 좀 변경됐다가 다시 변경된 겁니다. 변경 전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밀탑이 235만 주의 지분
6.5%를 보유했는데 변경 후 모두 제로가 된 겁니다. 변경 전 최대 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바뀌었다. 모두 전량 반대 매매되면서 지분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변경 후 최대 주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명부 폐쇄, 즉 현재 2대 주주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명부 폐쇄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회사는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됐는데, 자, 이 요인이죠. 한국거래소가 어제 조회 공시를 했습니다. 채권자에 의해서 파산 신청 전이 사실입니까? 채권자가 파산 신청한 거 맞냐? 2021년, 자, 오늘이죠. 10월 13일 6시까지 답변해라. 그리고 나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권 거래를 정지한 겁니다. 자, 주권 거래가 해지가 된다면 파산 신청 들어온 거 없습니다. 자, 주권이 다시 거래지게 됩니다. 파산 신청이 있었다면 주권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밖에 없죠. 자, 중대한 아주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소송마저 제기됐습니다. 신주 발행 금지에 임시의 지위를 권한 이 가처분. 주식회사 DFI 프라이빗 에쿼티. 자, 펀드의 8인이요. 멜파스가 현재 불러놓은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 자,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게 신주 발행을 할 수 없게 해달라.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좀 제기하면서 설상가상의 지금 경영권 분쟁까지 좀 야기되냐. 자, 주인은 없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은 모두 상실됐고 새로운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경영권 분쟁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파산 신청에 대한 어떤 답변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파산 신청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소장이 한국거래소에 좀 제시가 좀 됐을 가능성이 큰데 이에 따라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좀 됐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만약에 파산 신청이 된다면 채권자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파산 신청자에서 어떤 지위, 즉 파산 신청을 철회하거나 소송을 취하한다면 다시 거래가 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지배구조가 좀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경영권의 어떤 분쟁까지 야기되는 심각한 어떤 혼란의 상황이 좀 예고됐다. 멜파스 좀 다소 답답한 상황인데 추후에 관련된 사항들은 중간중간 종목 재점검을 통해서 한 번 더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X 파일 준비된 순서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